실전 문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거 한양대학교 2015학년도 모의문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인문에서 인문계열. 가와 나의 글 및 다 그림과 글의 내용을 논거로 삼아 그 가나 다를 논리적인 근거로 삼아 다음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일단은 명제가 있죠. 명제를 설명을 하래. 자,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기억에 맞서는 기억에 맞서는 게 아니죠.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대꾸가 되어 있죠. 이제 그리고 이것은 대꾸가 되어 있고 유비 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는데, 근데 이게 명제야. 이 명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을 가나 다를 논거로 삼아서 논리적인 근거로 삼아서 이걸 설명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지. 이 명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 가를 근거로 설명하는 내용이 한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나를 근거로 삼아 설명하는 내용이 한 덩어리가 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를 근거로 삼아 한 덩어리가 들어가는 내용이 또 하나 있을 거야. 물론 이게 바로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야.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의 내용에 따라서 제시문들 얘네를 어떻게 엮어낼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논제를 보고서는 대략 형식적으로 이런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는 거지. 자, 근데 이런 글을 쓸 때 통합격과형 논술에서 결론을 안 쓰는 경우는 많지만 서론은 써주는 게 좋아. 서론을 쓰게 되면 서론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세 개가 본론이 되는 거고, 서론을 쓸 때는 서론은 뭐다? 도입의 역할을 하는 거야. 도입한다는 건 뭐야? 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쓸 글 전체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이게 인트로덕션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설정이 돼야 돼. 문제 설정.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니? 뭘 다루는 거니? 이 명제지. 그러니까 이 명제를 가지고 문제를 설정해내는 거야. 문제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그 문제하고 관련돼서 가나다에서는 이런 내용이다. 가나다를 통해서 이 명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이러한 구조로 일단 답안이 대략적으로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일단 이 명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바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명제를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봐.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이건 무슨 얘기야? 이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얘기야? 인간이 어떻게 한다? 권력에 대해서 뭐 한다? 투쟁한다는 거지. 인간은 투쟁을 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근데 권력에 대해서 투쟁하는 인간이니까 어떤 거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못 가진 사람들이겠어. 권력을 못 가진 사람들인 거죠. 권력을 못 가진 사람들이야. 권력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 대중들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다. 기억이 어떻게 한다? 망각에 대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망각하거나 망각시키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투쟁한다는 얘기죠. 대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이게 얘네가 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건 이런 얘기죠. 인간이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기억을 하려고 투쟁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망각시키려고 하는 권력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야. 근데 사실 아직 명제 갖고서 정확하게 그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시문을 읽어보면은
거의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제시문하고 관련돼서 뭐 요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이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설명을 추상적이지만 그것을 도입단에서 밝혀놓고 이것을 구체적인 설명으로 제시하는 게 가능하가 될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 이 제시문이 좀 어려워. 이 제시문이 어렵죠. 이제 푸코는 이제 미셸 푸코 말하는 거지. 진리와 지식을 인식이 아닌 권력의 산물로 본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볼 것이 이제 대립적인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 건데 인식이 아닌 권력의 산물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대립적인 개념이 있죠. 인식이다, 산물이다. 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야? 인식은 노야 노. 안다라는 얘기야. 알다. 아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건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돌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산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이거하고 대비시키는 것이 산물이야. 지금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야? 만들어진 거죠. 그지? 프로덕트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아는 것을 말하고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럴 때 그리고 각 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은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지식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진리는 이것은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말이죠. 권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각 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은 다른 담론과의 불일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가능성 및 그 사고의 표현을 구성한다고 본다. 구성한다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컨스트럭트는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그지? 우리가 건설한다라고 하는 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말이 상당히 어려워. 각 시대의 지배적인 담론은 다른 담론과의 불일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가능성 및 그 사고의 표현을 구성한다고 본다. 한번 예를 들어서 천동설이 중세시대는 천동설이 지배적인 담론이야. 천동설이 뭐야? 하늘이 도는 거죠. 하늘이 돈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그것을 그 당대의 지배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그것과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담론은 예를 들어서 지동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사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고의 표현을 구성한다고 한다. 이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사고의 가능성 및 사고의 표현을 구성해내. 이것을 사고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동설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여기서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 사고의 가능성 및 사고의 표현을 구성한다라고 봤어. 그러니까 사고의 표현에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론이나 지식이나 이런 진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조차도 지배적인 담론에서 만들어지는 걸로만 사용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다른 담론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구성한다는 것은 진리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거 산물이라고 하는 거, 요거에 유사한 말이 지금 구성된다는 거야. 구성물이라는 얘기야. 자, 따라서 푸코에게 언어적인 구성물인 텍스트는 개인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사고를 해서 인식해내서 텍스트를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 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푸코라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배 담론과 저항 담론의 권력이 충돌하고 교섭한 결과물로 간주된다. 지배 담론이 있고 이거하고 저항 담론이 있어요. 이거에 저항하는 담론이 있는데 이게 서로 충돌하고 교섭한 결과물로 어떤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문제의식은 우선 과거의 사실들을 해석하고 구성하여 역사적 진실로 만든다.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것을 뭐 해내야 돼? 발견해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실로 만드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진리라는 것이 권력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지식이죠. 진리고. 그치? 이것도 역사도 어떻게 된다? 권력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야. 권력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역사는 어떤 거? 승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지배력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집단이 자신의 구미에 맞게 역사를 쓰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즉 무수한 여기 이런 문제의식은 무수한 과거의 사실들을 해석하고 구성하여 역사적 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다. 즉 무수한 사료 가운데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널리 인정된다는 것은 그 역사적 진실을 구성한 역사가들이 비판자들도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지? 여기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역사는 어떻다? 권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력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지? 요거하고 이제 관련되어서 생각해보면 이 명자와 관련해서, 명자와 관련해서 요걸로 보는 게 더 낫다.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이 있어요. 권력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쓰겠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그지? 그것은 무슨 얘기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만 기억하게 하는 거고, 자신한테 불리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망각시키는 거죠. 망각시키는 거. 진실을 아예 은폐시켜서 조작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그런 얘기지? 이거랑 저기다 적용을 시키면. 제시문 나를 볼까요? 독일의 여성 작가 루이제 린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반국가주의 사상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힌다. 사형수였던 그녀는 이듬해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녀는 지금 여기 보니까 루이제 린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네. 자, 그녀는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뎌내며 몰래 일기를 써서 감추었다. 뒷날 그녀는 이 옥중일기 출간을 계획하지 않았다. 얘가 옥 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근데 이걸 출간하려고 뭐 생각을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자기 일기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과거는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일단 이게 어두운 과거라서 그렇게 그런데 그러다가 기차 여행 도중 사람들과 우연히 히틀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20년도 지나지 않은 그 잔혹한 역사를 이미 잊고 있거나 거기에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히틀러를 옹호하기까지 됐다. 얘가 20년 후에 발견하는 내용이 뭐예요? 히틀러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죠. 이제 유태인들을 삭살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악의 화신이야 거의 뭐. 그지? 나치. 근데 이 히틀러를 어떻게 하더라? 히틀러의 만행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망각을 했죠. 그지? 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하기까지 했어? 옹호하기까지 했다. 옹호. 완전히 과거를 잊었다는 얘기죠. 과거를 망각한 겁니다. 과거를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은 린저는 일기를 모아 옥중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서문에서 과거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미래란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라는 것이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 사람들이 잊어버렸으니까. 과거라는 현재 속에 현재 속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며 현재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악의 범죄를 은폐하고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로만 도피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억지로 추방된 것은 언젠가는 다시 강한 힘을 가지고 새로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게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범죄를 은폐하지 말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야 이런 악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되었다라는 인식하에서 우리는 이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게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과거를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는 권력이 여기서 보면은 재심은 가는 권력이 망각시키는 거지. 그지?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해갖고 망각을 시키는 거야, 진실을. 그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권력이 망각시켰다는 얘기는 없어. 그지? 그냥 어떻게 됐다는 거야. 대중들이 어떻게 하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알아서 스스로 그냥 망각을 해버린 거죠. 시간이 지난 것과 함께. 그러니까 요 얘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아니야. 여기서는 어떤 내용에 해당되겠어? 우리는 그런 대중으로서
일반 시민으로서 과거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이게 이제 린저의 이야기는 저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재심은 가의 이제 후코의 주장을 여기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지? 이제 이해돼? 요게 내용 요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접근을 해야 돼. 재심은 다를 봅시다. 자, 재심은 다는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인데 이런 데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항상 제목에 유의하세요. 제목에 자료들이 이루어지면 자료의 제목에 유의해서 꼭 봐야 돼. 거기에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야,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대.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야의 그림인데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사실 이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가 됐으니까 얘 나치는 민주주의 정도야. 히틀러도 민주주의적인 절차에서 나타난 거예요. 얘도. 그게 뭐야? 사람들이 이제 이성이 마비가 된 거죠. 이성이 잠들면 이런 괴물이 나타나는 거야. 그지? 우리나라 뭐 괴물이 나타나는 거야. 이성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한 거야. 자, 한번 봅시다. 고야는 화실에서 잠든 자신을 상상한다. 잠에 취해서 그 이성은 무뎌지고 이성이 마비되는 거지. 어둠 속을 대회하는 괴물 같은 날짐승들에 의해서 미혹되어 버렸다. 이 작품에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올빼미들과 무지를 상징하는 박쥐들이 그려져 있다. 원래 전통적으로 올빼미는 지혜의 상징이거든. 지혜. 왜냐면은 미네르바의 올빼미 이러거든. 미네르바가 뭐예요? 미네르바 아테네 여신이란 말이야. 아테네가 지혜의 여신이야. 지혜의 여신.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리스 전통에서는 그게 지혜를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걸로 올빼미를 그렸답니다. 아마 밤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올빼미들과 무지를 상징하는 박쥐들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런 거죠. 자,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올빼미들과 무지를 상징하는 박쥐들이 그려져 있다. 고야가 그린 이 악몽에는 그가 살았던 스페인 사회를 보는 그의 안목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스페인 사회를 비판했던 거겠지. 스페인 사회를 비판했는데 우리가 스페인 사회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스페인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판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스페인을 비판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비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성이 잠들면은 괴물이 깨어난다. 아마 스페인 사회에는 대중들이 이성이 잠들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괴물이 나타나갖고 아마 사회를 이제 전행하는 어떤 권력을 이제 행사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걸 비판한 것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야의 그림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겠어? 사람들이 비판의식,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한 거겠지? 여기 있어야 될 거야. 비판의식, 깨어있는 의식. 저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봐봐. 우리가 요 명작을 관련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면, 즉 이성이 잠들어 있으면 어리석고 무지하면 어떻게 된다? 진실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지? 진실을 망각하게 되는,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성을 항상 깨어있는 이성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관계가 생길 때 그럼 한번 봐봐. 흐름을 한번 만들어보자. 흐름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볼 때 재심 가를 통해서 볼 때 권력은 어떻게 한다? 권력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실을 조작해낸다. 그지? 그래서 우리 대중들이 그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은폐하거나 조작을 하는 거죠. 망각시키는 거야. 진짜 진실을 망각시키는 거야.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진실을 찾으려는, 특히 이제 역사에서의 그런 진실을 찾으려는, 기억을 해내려는, 망각된 기억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대중들이 해야 돼. 근데 대중들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겠어? 재심 다를 연결시키는 거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뭐냐? 우리의 비판적인 이성, 깨어있는 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방식의 흐름을 만들 수 있죠. 얘하고 얘는 바뀌어도 되죠. 바뀌어도. 얘 다는 여기서 활용이 돼도 되지. 권력이 진실을 은폐시키고 망각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성이 없으면, 재심 다를 그 다음에 쓰면
우리가 깨어있는 이성으로 그 권력을 비판하지 못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되고 우리는 망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깨어있는 이성으로 그 권력에 저항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대중들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진실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야. 찾으려는 노력을. 자,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거 하다가 말았지만 하다가 아니라 앞에서 논제의 흐름만 봤고 이 논제에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라고 그런 거야. 그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랬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례를 들 때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사례 1을 들고 사례 1 이렇게 들고 요것을 설명해주는 요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 2를 제시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사례 3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이걸 설명해내면서 얘랑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요 측면에서 얘기하고 요 측면에서 얘기하고 요 측면에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자. 뭐 한번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보니까 5.18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5.18은 뭐예요? 광주? 뭐야? 민주화 운동이죠. 그지? 민주화 운동이에요. 민주화 운동.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땠냐면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 광주 사태라고 배웠어요. 광주 사태라고. 선생님이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광주 사태였어. 그래서 선생님 입에도 광주 사태라는 말이 배일 정도로. 아까 이제 여기 뭐 지배담론이 뭐 한다고 그랬냐? 사실상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사고의 가능성이 그 사고의 표현을 구성한다고 본댔죠? 그지? 그러니까 표현을 구성한댔어. 광주 사태라는 말로 표현이 구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선생님 입에 뵐 정도로 이제 익숙해졌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죠. 표현 방식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 봅시다. 근데 어쨌든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군부 독재에서는 전두환 정권에서는 어땠습니까? 이거 언론 다 통제했죠. 언론 통제하고 그때 심지어 그때 돌아다니는 사진으로 뭐 시민 그 저기가 뭐였지? 얘네들은 반란 시민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사태라고 표현을 할 때. 그러면서 사진을 조작한 것도 있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권력이 자신의 뭐 권력 유지에 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실을 은폐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진실을 찾으려고 망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죠. 그래갖고 뭐 하냐면은 계속 사진전을 열어. 얼마나 우리 군인들이 그때 이제 광주 시민들을 어떻게 억압을 했고 이제 살해를 하고 막 이랬었던 것들. 막 선생님 어렸을 때 봤던 사진에는 진짜 한 20년 전에 본 사진이지만 뭐 임산부 막 배를 이제 단검으로 찔러서 죽이고 가르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엄청 잔인하죠. 근데 그런 사진들이 밝혀져서 나오는 거야. 그지? 이런 것들이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거기서는 지식인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 증언을 하게 되고 일반 시민들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당시에 있었던 만인들을 고발하는데 다 증언하고 사진 있으면 사진 갖고 오고 막 하면서 다 모은 거란 말이야. 그치? 요게 다 이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례를 각각 다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